7시가 됐으니까 제가 요거 설정만 마저 켜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도로시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조금 늦게 월화수 조금 쉬고 일하느라 좀 늦게 열었는데 어쨌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물론 좀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기다려주신 시간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로지컬 싱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11월의 레몬룸이라고 닉네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카카오음이랑 그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드니 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예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좀 궁금하시거나 말씀 나누실 내용 여러 가지 있으시면은 의견도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 메시지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로지컬 싱킹,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이런 로지컬 싱킹이라든지 로지컬이나 논리에 대한 부분도 예전에 다른 세션에서 다룬 적은 있어요. 근데 좀 그게 한 27번째 7월 정도에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면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때 로지컬 싱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사실 다루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로지컬 싱킹과 디자인 싱킹이 정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어떤 결을 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조금 디자인 싱킹 이야기가 한 반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기업 그 아이디오라고 있는데 그런 기업의 예시도 들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싱킹이 뭔지 소개를 하는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로지컬 싱킹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획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거나 혹은 기획을 담당하시지 않더라도 뭐 개발이든 디자인이든 마케팅이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자랑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고민을 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게 이 로지컬 싱킹이라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기획 혹은 어떤 아이디어를 꼭 내가 기획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뭐 주변 팀원이나 혹은 고객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이유에서 필요한 거야 혹은 이런 원인이나 근거를 통해서 이걸 제안하려고 해라는 누구나 봐서 납득을 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로지컬 싱킹이라는 게 기획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유치나 그 단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시장의 가격이나 혹은 시장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 가치라든지 그 내용을 할 때 탐샘솜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하거나 혹은 뭐 이런 식의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계산하는 걸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사실 이런 로지컬 싱킹도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결국 스타트업을 여러분이 고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고 있다면 분명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 드리다 보면은 사실 로지컬 싱킹인데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구글 아시죠? 여러분 구글 기업에서 뭐 이런 면접을 본다 하고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맨홀이 뭐 사각형이면 뭐 혹은 어떻게 될까라든지 뭐 골프공에 총 구멍이 몇 개 있을까 그 움푹 패인 곳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의 면접에서 나온다고 유명한데 그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도 사실은 로지컬 싱킹에서 좀 비롯돼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왜 그게 결국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로지컬 싱킹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로지컬 싱킹들 종류 중에 페르미의 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전반부는 예전에 얘기 드렸던 로지컬 싱킹과 디자인 싱킹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그때 이야기 드렸던 로지컬 싱킹이라는 것의 정의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좀 중반부 후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조금 더 로직 트리라는 개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후반부는 페르미 추정이라는 거를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늘 이게 1시간 세션이 그렇듯이 이 안에서 다 담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 응용편 첫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만약 이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방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번 주부터 재택이 끝나고 출근을 하느라고 더 시간을 이제 막 뒤로 못 미뤄지고 빠듯하게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 시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어떤 게 연결되는 건지는 이따 페르미 추정에서 나올 건데요. 일단은 기획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 7월 말 정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유튜브에 이제 관련 영상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검색해서 이야기 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 계신 에릭 씨님이 그 이제 골든 서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프를 좀 같이 올려주셨던 게 그게 7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목은 이제 생각의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기획을 위한 생각의 기술이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때 얘기 드린 것 중에 이제 골든 서클은 굉장히 하나의 예시예요.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좁혀가거나 로지컬하게 만드는 구조들 중에 이제 뭐 예전에 유명했거나 혹은 최근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유명해진 여러 가지 차트나 다이어그램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골든 서클 같은 경우에도 what이랑 how랑 why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고민을 해가는 단계별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로지컬 싱킹만 있는 게 아니라 로지컬 라이팅도 있고 뭐 로지컬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이름은 많이 붙이는데 결국은 그게 정말 영어 그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뿐만 아니라 뭐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혹은 전략을 짜시거나 문제 해결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소재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논리를 전개할 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연역법이나 귀납법 같이 일반적인 것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에서 들어가는지 그런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형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나열하는 거 혹은 해설형 이것은 왜 이랬고 그 원인은 이거이고 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로직 트리는 제가 소개는 잠깐 했었고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더 잘게 쪼개고 만약에 하나의 요소를 3가지로 쪼갰으면 그 3가지를 또 각각 3가지로 쪼개면 9가지의 어떤 키워드나 구조가 되겠죠. 그런 걸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제가 다른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프레임워크들이라는 것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당연히 이때도 스워시나 사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로지컬 싱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는 단순히 이게 막 이론적으로 어떻다보다는 내가 상대방한테서 기대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략을 쓰거나 사고방식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상대방한테 어떤 판단, 의사결정을 기대하거나 조언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정말 논리라기보다는 이 작품 어떠세요? 라는 그 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앞뒤에 다른 문맥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내가 어떤 제작한 컨텐츠나 작품이 있을 때 이거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뭐 좋아요, 싫어요, 뭐 싫다고는 안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어떠십니까? 하면 뭐 좋다라고 해서 보통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혹은 제가 어떤 거를 어떻게 바꾸면은 또 당신의 마음에 더 들 수 있을까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물론 말해준다고 내가 다 따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이 마음에 드신 건지 분위기가 마음에 드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의 소재가 마음에 드셨는지 제목이 마음에 드셨는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나하나 물어가는 게 내 컨텐츠나 작품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어떤 명확한 이야기나 내용이나 니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게 크리에이티브랑 관련이 있다라고 한 게 결국 크리에이티브 한 것도 당연히 물론 어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영감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새로운 피드백이나 나만의 스토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로지컬한 커뮤니케이션과 싱킹이 결국은 다 같이 이런 너무 이과적인 이성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얘기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답변을 이끌어낼 때 나도 원인을 최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고 그리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결론을 얘기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상대방한테 어떤 행동을 바랄 때에는 그 행동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까지가 일단 로지컬 싱킹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7월 말 그 한 3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혹은 상대방한테 원하는 행동, 액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걸 말할 때 뭘 해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런 순서로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혹은 이것에 대해서는 나한테 공유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그냥 한다 라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행동을 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로지컬, 논리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프레임워크에서 설명을 드렸던 MECE, MECE 해서 중복이나 누락이 없는 그룹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so what이랑 why so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결론이야? 어떤 걸 대답하고 싶어? 라는 거랑 why so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과 근거를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뭐 그때 그래서 몇 가지 좀 예시를 드리긴 했었고 뭐 피라미드 구조라든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 논리적인 사고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지난 세션, 예전 세션에서 전반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로지컬 싱킹이랑 디자인 싱킹이라는 생각의 기술이라는 세션에서 후반부는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같이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거야. 그건 맞아요. 근데 창의적이라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고 원인도 없이 갑자기 나 이런 좋은 생각이 있어 라고만 해서는 잘 그게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내가 단순히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창의적인 것에서 그냥 이야기가 종결될 수는 있어요. 뭐 꼭 그게 창의적인 게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창의적인 걸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바로 처음부터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걸 그린 것이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런 음악을 표현한 것이고 또는 내가 이런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상품을 제작한 이유는 너무나도 창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0에서 갑자기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문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 혹은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설득할 때 더 이제 필요성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0에서 1을 생각하시면 돼요 라는 게 디자인 싱킹이 아니라 일단은 많은 생각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증폭을 시켜서요.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본 다음에 거기서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애매한데 하는 거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다시 늘렸다가 다시 줄이고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시는 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얘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때 디자인 싱킹이나 로지컬 싱킹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가는 거지 절대 이게 상반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례로 그런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직접 진행을 하는 디자인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단순히 창의적이면 되나? 라는 오해를 받거나요. 아니면은 이 상품을 기획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할 때 혹은 문제 해결을 할 때 뭘 어디까지 누구랑 어떻게 의논을 하면 좋은지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검색으로만은 바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오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결국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고객이 공감하거나 혹은 정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는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례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아이디오라는 기업이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뭐 애플이나 그다음에 나이키나 유명한 기업들에 대해서 디자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특히 유명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외 은행이 있어요. 그때도 좀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은 보통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니까 조금 시대가 다를 수는 있는데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요. 동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근데 그게 막 몇 센트고 몇십 센트고 이러면은 동전이 막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집에 가져가 봤자 뭐 저금을 한다 뭐 혹은 어디에 쓴다 하는 게 되게 애매하고 동전이 남을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고객들을 생각을 해서 아이디오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에 제안을 한 캠페인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물건을 사요 마트에서 그러면은 그 동전을 그대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은 좀 이제 핸드폰이나 어플을 통해서나 뭐 혹은 신용카드여도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 이제 당시는 그냥 거의 현금으로만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 그 현금에 거스름돈이 남으면은 바로 계좌로 넣어주는 거를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동전을 굳이 받지 않아도 바로 전부 저축을 할 수 있고 얼마가 모였는지도 전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요. 점점 이제 통장이나 체크카드나 여러 가지 그 명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남은 잔돈 자체가 계속해서 저금이 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어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거를 결국 이 캠페인을 시도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잘한 돈들이 고객의 만족과 함께 결국 은행 안에 예금으로 돈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갖게 되는 뭐 직접 갖는 건 아니지만 맡아주는 거지만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가계부로 일일이 동전에 대해서 쓰지 않아도 되고 마트 입장에서도 그 시키는 대로 동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바로 입금해주면 되는데 그 입금된 돈들이 맡아주는 은행에서 그대로 전부 잔돈 함께 쌓인다라는 거에서 잔돈은 가지세요. 뭐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잔돈은 가지세요라는 서비스나 캠페인으로 이게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유도가 됐던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전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분명히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여러 번 로지컬 싱킹을 반복하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다시 그 다음에 축소시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 거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세션 말고도 다른 세션에서 디자인 싱킹은 어떤 목표나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두고 움직이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은 전혀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0부터 시작하는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브레인스토밍과 디자인 싱킹이 반대의 차원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이제 되돌려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좀 로직 트리랑 그 페르미 추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로지컬 싱킹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요. 아까 이제 조금 간단히 소개는 드렸는데 보통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이제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뭐 없진 않지만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제 바바라 민토라는 해외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해외에서도 유명한데 보통은 책을 통해서 접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업무에서 보통 많이들 접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에릭님이 저기 오픈 채팅방에 제가 얘기 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이디어 사례를 좀 링크를 올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 싱킹도 베이스로 해서 로지컬 싱킹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이 프레임워크라든지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책은 정말 많아요. 그 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결국은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대부분 이제 책을 보고 업무에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혼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원인에 대해서 혹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연습을 해가게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좀 주변에 적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게 연습이 좀 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논리라는 구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나는 1, 2, 3단계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상대방은 1.5도 얘기하고 2.3도 얘기하고 또 1, 2, 3 말고 4나 5를 이야기해야 1, 2, 3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1만 얘기하면 3, 5까지 다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다들 너무 다른 거죠,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체험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 로지컬 싱킹의 방법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직 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로지컬 싱킹 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려고 하거나 기획하고 싶을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 영역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서 가치 평가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받는 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엔젤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각각의 기관이 굉장히 여러 개 있다. 한 20, 30개 정도의 종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마치 그런 걸 나열하거나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이 로직 트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what이나 why나 how로 나누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매출이라는 게 있을 때 기존 매출과 신규 매출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매출은 기존 매출대로 구매자 수랑 구매액을 나눠요. 왜냐하면 10명이 1,000원어치 사면은 10,000원이 쌓이겠죠. 하는 식으로. 그거를 기존이랑 신규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매자 수는 뭐 생각해 보면은 서울의 구매자 수,
그다음에 부산의 구매자 수 하는 식으로 여러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방법도 물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구매액이라는 키워드를 얘기 드렸는데, 뭐 1,000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그 1,000원에 대해서 단가랑 뭐 마진이 어떻고, 아니면은 이윤이나 수수료가 어떻고, 그 다음에 해당 매출이나 그것에 대한 주문 횟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자잘하게 쪼개가는 것이 와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 구조가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잘게 쪼개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매출에 대해서 막 쪼개가는 단계를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프라이싱, 가격 결정 전략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수료를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수수료, 내가 비즈니스 모델로 수수료를 받을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수료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액제랑 정률제가 있어요. 정액제는 특정 금액을 수수료를 받는 거고, 정률제는 판매된 금액이나 아니면은 이익에 대해서 뭐 몇 퍼센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수료를 정률제랑 정액제랑 이렇게 나누고, 정액제에 대해서도 어떤 뭐 이거는 1,000원부터 10,000원 사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10,000원부터 50,000원 사이, 50,000원부터 뭐 100,000원 사이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쪼갤 수가 있을 거고요. 정률제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몇 %씩 하는 걸 쪼개는 거 외에도, 뭐 만약에 판매 금액이 혹은 이익이 10만 원 이상이면 3%, 50만 원 이상이면 뭐 5%, 이걸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도 쪼개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걸 이제 와트리라고 해서, 지금 에릭님이 로직트리 종류에 대해서도 좀 같이 올려주셨어요. 여기 오픈 채팅방에. 그래서 그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나 수수료처럼 돈에 대한 거를 더 잘게 쪼개는 게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하거나 계산을 해볼 때도 좋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지출이 있을 거고 이만큼의 수익이 있을 거야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Y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비슷한 원리인데 이유를 쪼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는 왜 그랬을까? 라는 식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옷을 판다고 해요. 동대문에서 이제 구매를 해온 옷에다가 뭔가 디자인을 덧붙이거나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서 옷을 판매를 하는데, 그 쇼핑몰로 고객 문의가 올 거예요.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고객 문의가 2배로 늘었다 하면 이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왼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쓰고, 오른쪽에 계속해서 이제 이 원인을 타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최근 한 달에 그 고객 문의가 2배로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에 이만큼 횟수였고, 그때는 어떤 원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객 문의가 50건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어떤 문의를 통해서 100건이 있었네. 그럼 이 100건의 내용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예를 들면 배송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나? 제품에 문제가 있었나? 혹은 그게 아니라 제품을 사고 싶어서, 근데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문의를 했나? 라는 식으로 Y에 대해서 쪼개가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고객 문의가 2배로 늘어난 것 같아, 혹은 2배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늘어난 것 같아 했을 때, 그 배송 문제도 그 배송을 해준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기사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배송용으로 물건을 다 전부 제작하고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객 문의가 증가했는지라는 식으로 전부 잘게 쪼개가는 거를 Y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전에 말씀드린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아까 이야기 드린 디자인 싱킹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Y를 쪼개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 분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포 분열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바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그게 두 개가 되고 또 그 두 개가 각자 두 개나 세 개가 되고 해서 잘게 쪼개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나열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쇼핑몰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고객 문의를 한번 원인을 찾아보는 걸로 쪼갰지만 이게 꼭 고객 문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분명 누군가한테 필요한 걸 거잖아요. 그리고 컨텐츠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제작한 컨텐츠가 기존의 팬들을 위한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팬들을 유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어떤 특정 컨텐츠에 끌리거나 혹은 관심을 갖는가라는 걸 주제로 Y에 대해서 계속해서 쪼개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Y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how tree거든요. 아까 이제 what이랑 why랑 how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간다고 말씀드렸고 에릭님이 여기 오픈 채팅방에도 좀 자세한 링크들을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거를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tree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 무엇이 문제고 왜 문제인지를 했어요. 물론 이거 꼭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엇이 문제고 왜 어떤 원인으로 이런 문제들 혹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또 계속해서 잘게 쪼개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아까 이제 Y나 What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다 나열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미시라고 해서 중복과 누락을 줄이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나 트리 구조를 통해서 되도록 중복된 부분이 없고 혹은 그러니까 즉 겹치는 부분이 없고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이 부분의 어떻게 보면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프레임워크 얘기하면서 미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랑 여자로 구분을 하면 뭐 조금 불분명한 경우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한 반 정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남자를 위한 상품이야 혹은 뭐 컨텐츠야. 이거는 여성을 위해서 고려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야. 이렇게 나눠갈 수 있는데 만약에 20대, 30대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은 10대는 어떻게 되고 40대, 50대는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미시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미시라는 개념을 베이스로 지금 이야기 드린 what이나 why나 how tree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what이랑 뭐 why랑 how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림은 이 오픈 채팅방에 에릭님 올려주신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도 예를 들면 what이랑 why랑 how라는 로직 트리가 있어요 라고 하고 말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혹은 스타트업에서 뭐 투자를 받거나 그런 걸 하려면은 그림이나 혹은 어떤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 부분도 분명 필요는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랑 말을 같이 링크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로지컬 싱킹이 어떻게 보면은 취지이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모여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물론이지만 일단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근데 뭐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해도 로직 트리라고는 안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계산 방식을 이끌어내는 거가 있죠. 그게 프로그래밍 중에 또 코딩이기는 한데 그래서 꼭 이런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기획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근데 뭐 개발자여도 우리 A 플러스 B는 C가 아니라 A 빼기 B는 C라고 해야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논리적인 혹은 로지컬한 사고방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을 좀 잘하자를 떠나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스타트업의 투자나 가치평가나 이런 거랑도 계속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는
이런 미시나 로직트리나 그 다음에 피라미드 구조를 베이스로 해서 약간은 달라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려는 게 페르미 추정이거든요. 사실은 로직트리의, 그러니까 제가 페르미 추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언뜻 들으면 로직트리랑은 좀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막 피라미드를 쌓는 기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 페르미 추정이라는 추정의 방법을 할 때 뒤편에는 혹은 그 베이스에는 로직 트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약간 전제로 하고는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골프공에 움푹 패인 구멍이 몇 개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유명하죠.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그게 좀 어느 시대인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 일상화돼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구글이 그런 질문을 좀 바꾸자라고 어디 기사에서, 그런 페르미 추정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내용에서 좀 바꾸자라고 어딘가 기사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페르미 추정이라는 거는 페르미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일단은 뭐 전에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법칙 이야기 할 때도 그걸 막 만든 사람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20대 80으로 어떤 분류가 된다. 20%에 해당하는 원인이 80%에 해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페르미 추정이라는 이 페르미도 사실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이름에서 따왔고요. 보통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페르미라는 이름 안 쓰고 그냥 게스티메이션해서 추정이라고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수학적으로 잘게 쪼개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 수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유명한 페르미 추정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또 제가 혹시 링크 있으면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이게 페르미 추정을 하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제안한 것들 중에 이 페르미라는 사람이 물리학자니까 시카고 대학 학생들한테 출제를 했다고 알려진 문제예요. 시카고라는 도시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정말 그 구글에서 하는 것 같은 식의 방식인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이야. 시카고의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한 가구당 구성원은 3명이라고 치죠. 뭐 아빠, 엄마, 아이.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를 그러면은 갖고 있어야 피아노 조율사가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피아노 보유율은 10%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30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했는데, 가구당 구성원이 평균 3명이면은 100만 가구가 시카고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럼 그 100만 가구 중에 10%인 10만 가구는 최소한 피아노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아노가 있을 때 조율을 매일 하진 않겠죠. 돈도 드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조율사가 조율을 하러 올 거잖아요. 이제 이동 시간을 포함해서 조율사가 한 뭐 30분 걸려서 와서 1시간 정도 보고 30분 걸려서 다시 집에 간다 했을 때 그 이동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율사가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 5일 일하고 1년에 50주간, 52주 있는데 50주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가정을 하면서 그런 피아노 조율사가 결국 시카고에 몇 명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만 가구가 피아노를 갖는다고 했을 때 피아노는 총 10만 대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아노 조율은 연간에 10만 건 발생하겠죠. 연 1회에 피아노 조율이 발생을 하는데 10만 개의 피아노가 시카고에 존재를 하니까 조율이 연간에 10만 건 있을 텐데, 근데 아까 제가 막 8시간 일하고 5일 일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조율사는 1년에 1000대만 조율을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2시간씩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피아노 조율이 연간 10만 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1년 동안 1000대를 조율할 수 있으면은 최대 100명의 조율사가 시카고에 존재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는 게 페르미 추정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고 이제 시카고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 와닿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질문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서울에 미용실은 몇 군데 있을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에는 만약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아까 조율사 문제처럼 한 달에 사람들이 한 번씩 미용실에 간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용실은 일주일에 한 번 쉬고 한 달에 26일 일하는데 한 미용실에 미용사가 평균 3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미용사는 1시간 동안 뭐 한 명의 머리를 다듬는다 혹은 2명의 머리를 다듬는다. 그리고 하루 10시간 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가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계산기가 있으면 편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랑 서울에 있는 미용사의 미용실이 몇 곳이 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좀 유명한 기업들의 페르미 추정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게 오늘 이걸 다 풀이를 할 수는 없지만 응용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에서 냈던 페르미 추정 이제 관련 질문은 서울 시내 중국집 음식 판매량이 얼마일까? 대체 짜장면과 짬뽕을 얼마나 파나?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면접에서. 그다음에 CJ 그룹은 서울 시내의 영화관 수는 몇 개인가?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서울에 몇 개의 구가 있고 그 한 구에 몇 개의 동이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동에 혹은 역을 기준으로 뭐 무슨 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변에 영화관이 약 몇 개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게스티메이션이라는 이 추정에 대해서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같이 올려주셨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군 네이버스 기업에서는 아이스 링크장의 얼음으로 빙수를 몇 그릇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면접에서 냈다고 해요. 이런 거를 그냥 막 숫자로 이게 얼음이 얼만큼 있다. 그러니까 빙수 이만큼 만들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 링크장은 이 정도의 면적이 될 거야. 왜냐하면 뭐 한 30명의 사람들이 뭐 2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의 면적일 거야. 몇 평 정도일 거야.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요. 혹은 집을 통해서 이게 몇 평 정도면은 이 정도의 넓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뭐 두께는 이 정도 되겠지. 이제 그걸 가지고 대략적인 얼음의 양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빙수에는 얼만큼의 얼음이 필요하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나눠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효성그룹에서는 우리나라 국군 장병수는 몇 명인가? 라는 문제를 냈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미국에는 주유소가 몇 개 있을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해요. SK그룹에서는 서울 시내 10층 이상 건물 몇 개인가? 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붙으면 이 동네는 있고 이 동네는 없겠구나라든지 평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또 계산을 해보는 거고 혹은 서울의 이발사가 몇 명인가 라는 거나 제주도 렌터카 수는 몇 개인가 한강물은 몇 리터인가 이런 거를 낸 것도 있다고 하고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남산을 옮기려면 며칠이 걸리는가 약간 옛날에 그런 막 산을 옮기는 그런 속담 같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는 골프공 표면에 작은 구멍이 몇 개인가 라는 문제를 냈다고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P&G에서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5층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이라는 문제를 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가정을 넣는 거에서 논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가정을 넣을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what이랑 why랑 how라는 로직 트리를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면접 이야기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라고는 했지만 여러분이 뭐 꼭 면접을 위해서 이거를 페르미 추정을 하리라고는 제가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근무도 하시고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근데 그럴 때에 뭔가 아까 초반에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나만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어떤 제안이나 기획이나 어떤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면 필요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특히 너무 막 그런 숫자나 이런 걸 떠나서 콘텐츠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이나 그림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이거야, 좋아?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점에서 좋았냐고 묻거나 그러면 그게 좋았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다른 어떤 감상 포인트나 혹은 개선 포인트 같은 걸 찾아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럴 때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접근하면은 더 사람들이 알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짜거나 컨텐츠 기획을 할 때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혹은 고객이나 뭐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내 팀원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할 때에도 이게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이런 페르미 추정 같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좀 더 재밌게 접근을 하면 서울 시내에는 그러면 치킨집이 몇 개 있을까? 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에서 하루에 팔리는 치킨은 몇 마리일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들어가면 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아까 말씀드린 좀 뭐 서울에 뭐 건물이 몇 개 있을까? 뭐 10층 이상의 건물 어떻게 될까? 뭐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약간 일상에서 꼭 가깝지만은 않은 것 같은 요소가 되면 좀 재미없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거를 좀 주제로 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피아노 조율사,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 말고도 이 페르미 문제로 유명한 거는 면접들 말고도 되게 사례가 많기는 해서 이런 페르미 추정을 가지고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노 조율사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가정 말고 다른 가정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아이스링크장에 얼음으로 빙수 몇 그릇 만들 수 있나라는 거를 어떤 기업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 몇 시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단순히 이제 몇 미터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서서 팔을 벌렸을 때 그게 한 2에서 3미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게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내가 경험해본 아이스링크장이 이 정도 크기겠다라고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집을 몇 개 이어 붙인 사이즈여야 아이스링크장의 얼음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페르미의 추정은 페르미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에 그 프레임워크에서 몇 번 설명드린 파레토의 법칙은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죠. 20대 80을 얘기를 했는데 파레토가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된 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20%의 상위 소득층의 사람이 80%의 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파레토의 법칙 자체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20대 80의 비율이 유지가 된다. 혹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20%인데 나머지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이 80%이기도 하고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비협조적인 사람이 꼭 20% 정도는 존재하고 그 외에 어느 정도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이 80% 이렇게 뭔가 좀 20대 80의 여러 가지 패턴을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페르미의 추정을 할 때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뭐 제가 이제 서울 시내에서 미용실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미용실 한 달에 한 번 가진 않거든요. 당연하죠. 뭐 그건 평균치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 평균치를 내기 어려울 때 이 파레토 법칙으로 만약에 서울 시내에 1000만 명의 시민이 있으면은 그 1000만 명에 대해서 20%는 이런 행동을 하고 80%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파레토의 법칙을 넣어서 페르미 추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추정의 방법을 같이
콜라보라기는 좀 그렇고 좀 크로스를 해서 같이 고려를 하는 것들이 이제 로직 트리를 정말 여러분이 잘 활용할 때 나오는 좀 묘미거든요. 이 페르미 추정만 하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파레토의 법칙만 생각해도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파레토의 법칙을 20대 80을 고려했을 때 페르미 추정이 어떻게 되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그 프레임워크에서도 제가 프레임워크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션에서 스워이라는 SWOT를 두 번을 곱해서 만드는 그래프 혹은 생각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얘기를 드리면요. 그게 이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리스크를 가지고 SWOT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만 분석하는 게 1차적인 프레임워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적으로 고도화를 하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독특하게 그리고 좀 딥하게 디벨롭을 하려면 SWOT랑 SWOT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점인데 이게 기회가 되는 거 그러면 S인데 S인데 W이거나 S인데 T이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강점인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내가 약점이지만 이거를 개선을 하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리스크이지만 잘 이용하면 강점이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곱셈을 하는 거거든요. 로직 트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로직이나 프레임워크를 곱하기를 해가는 건데 이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페르미의 추정이나 파레토의 법칙도 몇 가지 곱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숫자나 혹은 생각의 방법을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계산하거나 생각하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이것만을 통해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뭐 가치평가나 혹은 투자 유치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혹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보통 이제 트렌드적인 거 혹은 제가 고안한 거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고안한 거 여러 가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 그걸로만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정답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는 다 정말 사람마다 기업마다 다 너무 다르고 다양하고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그 최적화를 위해서 설득을 하려면 결국 주변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세션의 취지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로직이나 프레임워크나 계산 방법을 다양하게 섞어서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오늘 한번 정리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제가 만약에 혹시 이제 오늘 들으시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응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응용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조금 더 아까 면접 질문 같은 구체적인 소재를 가지고 계산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에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세션들이랑도 좀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SWOT 관해서도 에릭님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은 혹은 이제 같이 나누는 대화들은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오픈 채팅 링크를 안내 드리고 있고 카카오미 같은 경우는 확성기 버튼이나 아니면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말씀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통 평일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하는데 이번 주부터 재택근무가 끝나고 출근을 하느라고 조금 이런 시간이나 장소나 여러 가지 좀 조율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업데이트 있으면 또 얘기 드릴 건데 그런 업데이트나 스케줄 관해서도 오픈 채팅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 로지컬 싱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지컬 싱킹과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생각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7월 말 정도에 세션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근데 그때는 아까도 좀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이 꼭 창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로지컬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로지컬 싱킹과 디자인 싱킹은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닮아있는 결이 굉장히 닮은 구조이다라는 거를 그때 이야기 드린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통해서
특히 기획에도 중요하고 그런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제가 탐샘솜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시장의 가치나 혹은 가격 프라이싱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도 이런 추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뭐 얼마가 팔리고 얼마가 팔려야 나한테 이익이 남고 그 이익을 통해서 나는 다음 투자를 생각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생각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조금 응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예전 거를 좀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생각의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로지컬 싱킹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미시라고 보통 컨설팅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중복과 누락을 없애서 정말 거기에 모든 어떤 요소나 세그멘테이션이나 항목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생각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로지컬 싱킹의 여러 가지 종류로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비주얼 로지컬 싱킹도 그때 잠깐 언급은 드렸었어요. 이 로지컬 싱킹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로지컬 싱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디자인 싱킹에 대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례도 좀 얘기 드렸었고 문제점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아까 언급드렸던 아이디오라는 유명한 디자인 그룹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도 당시에 뭐 애플 마우스랑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 그 잔돈을 가지세요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아까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그게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 디자인 싱킹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에릭님이 같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세션이나 제가 브런치 링크 통해서 안내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논리적인 구조를 어떻게 종류를 스스로 짜볼 수 있는지 제가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프레임워크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취지랑 지난번 얘기했던 복습을 얘기 드리면서 페르미 추정이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릴 거다. 그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탐샘솜이나 이런 시장의 가치 혹은 추정, 가격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중간중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중반부랑 후반부에는 로지컬 싱킹 중에서도 로직 트리랑 페르미 추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로지컬 싱킹을 하는 방법이나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써먹어 볼 수 있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그런 접근 방법이랑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로직 트리 같은 경우에는 what, why, how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와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목적어랄까 혹은 단어나 키워드에 대해서 잘게 쪼개가는 방법이고 Y는 문제점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 드리면서 와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출이나 수수료를 어떻게 쪼개는지 얘기를 드렸고 Y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의류를 파는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고객 문의가 왔는데 그 고객 문의가 증가한 원인을 찾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Y트리를 사용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우트리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해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설득할지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 미시를 생각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요. 라는 식으로 쪼개가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이게 뭐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제가 얘기할 때 그 투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20, 30개 정도 좀 종류별로 크고 작은 것들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종류별로 다양한 내용이 있을 때 큰 것부터 혹은 작은 것부터 혹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분류를 해보면 좋은 것도 이런 로직 트리랑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르미 추정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피아노 조율사,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나 뭐 서울의 치킨집 개수 혹은 서울에서 하루에 팔리는 치킨의 개수 이런 식으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린 것처럼 면접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물어본다는 그 질문들이 사실은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존재할 것이다. 혹은 이 가격을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물건이 팔릴 것이다. 혹은 컨텐츠에 대해서 음악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쪼개가면은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원인, 결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행동, 액션까지 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페르미 추정이라는 어떤 추정 방법의 한 가지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인 거를 소개를 드린 거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이야기는 오픈 채팅 방에서 계속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그렇게 페르미 추정까지 이야기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들으시고 조금 더 이게 어떤 사례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 아니면은 혹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이 오픈 채팅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세션에 대해서는 스케줄 업데이트 계속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프레임워크랑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야기를 몇 가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기획서나 신사업 기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논리적인 구조로 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세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나 이제 예전에 예정한 핀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추후 좀 스케줄이랑 컨텐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회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 좀 아침 이른 시간부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에릭님도 같이 여기 지금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 계시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을 링크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링크나 내용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또 필요하신 부분은 직접 검색해 보시거나 내 생각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오픈 채팅에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감기뿐만이 아니라 뭐 코로나도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외출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많이들 조심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끼니 챙겨 드시고요. 그다음에 내일 제가 뵐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따 또 컨텐츠 관련해서 스케줄링을 또 업데이트 오픈 채팅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3, 2, 1